네, 오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버스를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버스를 정말 잘 골라 타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경제TV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베스트드라이버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어제 시장 좋고 그러게요. 오늘 하루 시장 정말 힘들고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요, 정말 많은 속보와 외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오전만 하더라도 확실시됐던 뉴스가 갑자기 아니라고 하고 맞아요. 계속 이렇게 번복이 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요? 사실 애정된 수순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제 자기 영토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란과 비슷한 수준의 이제 공격이 할 거라는 거는 이미 예상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주말 동안에 나왔으면 너무나 좋았는데 우리 장중에 네. 이스라엘이 또 이제 이란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가늠을 못 잡아서 혹시 핵시설을 공격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번지면서 시장이 코스닥이 3.5%까지 밀렸어요. 근데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핵시설을 공격한 건 아니고 미사일도 없었고요. 또 우리 드론 공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요격을 했다라고 해서 피해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게 지금 이란의 국영 TV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라든지 또 이란 당국에서 공식적인 어떤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시장의 반등이 다소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낙폭은 상당 부분 축소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공격하면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란도 이스라엘도 추가적인 어떤 전면전이라든지 또는 그 외의 어떤 중동발 리스크로 더욱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구간이 좀 마지막 바닥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하차할래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 됩니다. 왜냐면요, 바깥이 더 위험해요. 맞습니다. 네, 이 버스를 내리는 순간 정말 여러 가지의 변수와 전투들이 난무하는 곳에서 맞습니다. 혼자 떨어지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네. 기사님 믿고 안전한 버스로 가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가 이미 탑승한 버스 잘 가고 있는지 한번 리뷰해 볼까요? 오히려 제가 첫날에 좀 소개해드렸던 레고캠 바이오, 지금 이름이 리가캠 바이오로 사명이 변경이 됐었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그래도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가 사실상 이제 결합 또 그리고 연결이라는 뜻의 스페인어라고 해요. 그래서 레고라는 이제 완구 업체 관련해서 상표병 관련된 폐소를 하면서 리가캠 바이오로 변경했는데 역시 ADC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또 이제 아스코를 앞둔 시점에서 또 이제 ADC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그동안 지나치게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레고캠 바이오가 너무 지나친 하락에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의 어떤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 국면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동안 시장 여파로 좀 지나치게 밀렸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그 안에서 레고캠 바이오가 반발 매수가 잘 유입되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매수가보다 훨씬 더 매수가 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지난번에 7만 원을 제시해드렸는데 7만 원은 1차 목표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7만 원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 7만 7천 원이나 8만 원까지도 충분히 장기적인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는 그래도 이런 시장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7만 원까지 바라보겠고요. 오늘은 어떤 수익 버스를 타야 될지 먼저 버스 색깔부터 판단해 볼게요. 저희가 장기, 중기, 단기 버스를 각각 빨강, 파랑, 초록 버스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버스의 색깔을 타볼까요? 오늘은 중기 시내버스, 파란 버스를 타고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기 버스입니다. 파란 버스를 가지고 어느 종착지를 향해 갈지요? 네, 오늘 이제 전쟁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전쟁 수혜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방산이라든지 유가 또 그리고 해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실적에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에서 실적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아예 정말 초단기 버스를 타고 방산이라던가 유가 마을을 가는 건 어때요? 만약에 지금 가뜩이나 그 리스크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란에서도 지금 미사일 공격은 없었다라고 해서 제한적인 공격이었고 경미한 흐름으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세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믿을 건 실적뿐이다라는 생각에 실적 마을이 가장 지금 안전한 대피처가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실적 마을이 가장 바람직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갈 버스는요. 파란색 중기버스고요. 실적 믿고 가보자. 실적 마을을 향해 가볼게요. 과연 몇 번 버스일지 버스명
주실까요? 네, 214-150 버스를 타고 떠나 보겠습니다. 214-150번 버스입니다. 버스명은 클래시스네요. 맞습니다. 네. 일단 뭐 믿을 건 실적뿐이고 사실상 뭐 전장발 리스크 같은 경우는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시적이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고 했을 때는 지표 뒤엔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실적이 탄탄히 받쳐주는 기업들이 강한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K-뷰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에서 체험으로 바뀌면서 단순히 이제 K-아이돌을 좋아하고 선망하는 게 아니라 K-아이돌의 어떤 얼굴처럼 되고 싶다.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피부 시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클래시스의 어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슈링크의 어떤 대중화를 이끈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클래시스의 어떤 매출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데 믿을 건 실적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을 매년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딱 네. 코로나 때 2020년도를 제외하고는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매출액,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섹터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연간 최대 실적 달성을 앞두고 있고요. 또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50% 내외로 연간 50% 가까운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정상화되면은 가장 빠르게 실적주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사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과 브라질인데요. 네. 그리고 유럽과 중국인데 딱 브라질하고 태국 외에는 사실상 지금 집중하고 있는 기업 그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또 늦어도 내년 내에 미국이나 중국, 유럽 시장에도 클래시스의 슈링크 장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매출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업체의 어떤 성공 방식을 선도하는 기업인데 대부분의 장비 90% 이상이 자체 브랜드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고 소모품 매출 비중도 꾸준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매출의 한 39%를 차지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로 증가했고 장비가 계속해서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이 소모품 매출 비용도 빠르게 급증할 수밖에 없어서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25% 급증한 2,250억 매출액을 추정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올해 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앞둔 또 클래시스가 오히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살짝 쉬어갔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는 의미에서 클래시스를 오늘 첫 번째 버스로 골라봤습니다. 실적을 믿어보자 파란 버스 클래시스를 선택했는데 제가 요즘 주식시장 때문에 너무 인상을 써서 주름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이 클래시스 버스로 수익 내서 슈링크 받으러 갈 수 있습니까? 네, 슈링크뿐만 아니라 인모드까지도 받을 수 있게끔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믿음의 종목이다. 그래서 결국 네. 실적엔 장사 없고요. 시장 정상화되면 정말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고 직전 고점도 금방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부터는 또 중국향 소비가 또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클래시스의 어떤 매출 충분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요? 네, 목표가는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3,900원을 잡고 1차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 때는 33,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클래시스입니다. 이 버스 안전한 버스로 한번 탑승해 볼게요. 네. 목표 주가 43,900원까지 바라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익 버스는 어느 색깔의 버스일지, 중기일지, 단기일지, 장기일지 노선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네, 정현 승객님이 좋아하시는 네. 바로 초록버스, 단기버스를 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네. 김준호면 단기지. 사실 근데 요즘 시장이 녹록지 않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초록버스를 좀 많이 쉬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은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을 향해 가볼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여파로 다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AI, 또 그리고 바이오, 또 그리고 로봇 전체적으로 다 밀리고 있는데 그중에 납폭과대가 제일 큰 반도체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기 버스는 성장주를 거쳐서 가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전 섹터 전 업종이 사실 다 조정 나와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전일 말씀드렸었는데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만 오전장부터 TSMC가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제 가이던스 관련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서 장 초반부터 반도체 종목들이 밀렸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반도체의 어떤 납폭 과대가 나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 안에서 시장이 안정화되
안정화됐을 때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고 또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한번 제대로 골라봐야 된다라는 시점에서 시장이 안정화되면 낙폭 과대 종목들이 골이 깊으면 산이 높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오늘 단기 버스로 한번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기 버스 출발합니다. 초록버스 타고 어디를 향해 갈지 반도체 마을의 몇 번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버스는요. 바로 095340 버스를 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95340번 버스입니다. 네. 버스명은 ISC요. 맞습니다. 일단 뭐 ISC 같은 네. 경우는요. 실리콘 러버 관련해서 글로벌 1위 자리를 201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리콘 러버, 최종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HBM뿐만 아니라 뭐 차량용 테스트 장비 또 그리고 AI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에 끊임없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꾸준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고형 방식보다 실리콘 러버 방식이 훨씬 더 장점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 접촉 면적이 넓어서 신호 손실이 거의 없고요. 단자 손상 위험이 없고 대량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그 매출 성장이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가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나아졌던 부분들이 SKC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SK 하이닉스 향만 공급을 하고 삼성전자 공급 계약 체결이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향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고객 다각화가 충분히 잘 돼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또 그리고 인텔, AMD에도 공급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최종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이 끝난 마지막 단계에서 소켓이 수요되는데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나 AMD, 인텔 같은 기업들은 R&D 단계부터 연구 개발 단계부터 최종 테스트 소켓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ISC의 또 이제 최종 테스트 소켓 수요가 가파르게 또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텔부터 시작해서 많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또 차세대 AI 반도체 관련된 개발에 좀 착수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R&D 단계부터 최종 테스트 소켓의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CPU 또 GPU 관련된 반도체 소켓 관련된 비중 확대와 HBM용 또 소켓도 준비하고 있고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매출도 꾸준하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ISC를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두 번째 버스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수익 버스는 ISC였습니다. 너무나 좀 좋은 종목인 것 같은데 네. 단기 버스잖아요. 혹시 맞습니다. 목표 수익률이 막 2%, 3%는 아니죠? 저는 기본이 10%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10%가 1차 목표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단기는 보통 일주일 내외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한 2주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일주일 내외. 근데 이렇게 말만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주도 중기라고 말씀드리고 이틀 만에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포트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정말 빠르게 한두 시간 만에도 목표가를 터치할 수 있다는 거를 네.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볼까요? 네, 목표가는요. 네. 바로 이제 96,500원을 1차 목표가로 10%로 귀엽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73,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6,500원의 목표 주가 네. 제시해드렸고요. 손절 가격은 73,000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버스 타봤는데 네. 기사님을 찾는 곳이 정말 많아요. 맞습니다. 어디서 또 뵐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에 장중에 큰 충격이 있어가지고 걱정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정된 수순이었고요. 또 그리고 주말 동안에 다양한 뉴스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장 끝나고 아니라 내일 오전 10시에 또 이제 MBN 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앞으로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거니까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밤에 뉴욕 증시까지 확인해야 맞습니다. 되니 그러니 내일 10시, 오전 10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